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10분 쉬는 시간 동안 또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현대과학이 이런 운동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100%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밝히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운동할 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참석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 건강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금방 또 우리가 뭐예요? 다른 질병에 노출될 수 있거나 좋아졌다가도 또 효과가 금방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채식, 이 우리가 먹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구를 해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전인적인 어떤 건강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유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과 채식이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성경 창세기 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조물주가 하나님을 창조하고 나서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먹으라고 준 음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모든 제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따르게 되면 그 제품이 건강하게 문제없이 고장나는 것 없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망가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씨 맺는 모든 채소, 자, 뿌리 근체류가 있죠. 뭐 고구마, 감자, 비트 다 이런 거 근체류가 있고 또 경엽체류가 있습니다. 잎사귀를 먹는 거 뭐 상추, 배추, 시금치 이런 것도 잎사귀 또 채소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열매류가 있습니다. 열매류. 그게 뭐예요? 고추, 토마토, 가지, 그렇죠. 뭐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열매로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채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곡물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중에 곡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쌀, 벼, 그렇죠? 보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뭐죠? 사과, 과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견과류 있죠. 나무에서부터 이게 견과류도 과일 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신선한 과일하고 견과류 그 다음에 텃밭에서 만들어지는 뭐예요? 경엽채류, 근채류, 그 다음에 열매류 이런 다양한 채소들, 곡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뭐예요?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 창세기 1장 29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소를 한번 좀 봅시다. 이 소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풀 먹고 있죠. 그리고 또 건초를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소가 힘이 약합니까? 사람보다 힘이 더 세죠. 새끼 잘 낳습니까? 그런데 우유는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러분 영양이 부족한 거 보셨습니까? 풀만 먹어서 소가 영양이 부족해서 뭐 영양제를 맞고 특별히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소는 뭐만 먹었는데? 풀만 먹었는데 이렇게 힘도 세고 새끼도 잘 낳고 우유도 뭐예요? 우유 뭡니까 여러분? 주 영양소가 뭐예요?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를 먹었는데 저기 보니까? 자,
풀들만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소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예, 영양학자들이 이런 영양을 다 고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먹어도 골골한 경우가 많죠. 근데 저놈의 소는 예, 풀들만 먹어도 왜 저래 건강한 겁니까? 그렇죠? 예. 아,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소는 다른 거 먹으면 음식이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침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만 보면? 풀과 건초를 보면 침샘이 나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이 소는요, 이 풀들, 딱딱한 그러한 섬유소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뭐와 공생한다? 미생물과 공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소가 지금 뭐예요? 풀을 막 뜯어 먹죠, 그렇죠? 근데 풀을 뜯어 먹으면서 풀만 들어가요? 아니면 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흙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흙 1g 속에는 원생 동물이 약 3만 마리, 조류가 5만 마리, 곰팡이류가 약 40만 마리, 박테리아가 수십억 마리, 바이러스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생 동물의 미생물들입니다. 자, 흙 1g 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이 들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류. 자, 한번 좀 잘 보세요. 이런 미생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류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들. 자, 흙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 흙에 있는 박테리아와 온갖 종류의 미생물들을 다 먹겠죠. 그러면 이 소는 위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여러분, 미생물로 꽉 찼습니다.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이 소의 위가 그렇게 그냥 건초나 그 풀들을 먹어서도 왜 그렇게 단백질도 흡수하고 지방도 흡수하고 다 흡수하잖아요.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미생물 때문이다. 이 미생물들이 소화 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미생물 자체가 내는 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생물들도 아까 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DNA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DNA를 통해서 뭐예요? 다양한 시그널을 DNA끼리 주고받겠죠. 바로 어떤 DNA?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 DNA. 그 다음에 또 면역세포들, DNA하고 다양한 시그널을 어떻게 해요?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소를 어떻게 해요? 합성해냅니다. 여러분, 소에게만 미생물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먹어서 되겠나? 고기 안 먹고 되겠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분, 지금 이 소 하나만 봐도 그 이유를 우리는 그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우리의 조물주께서 먹으라고 주신 그 음식을 따라 먹게 되면 우리는 모든 영양소들이 다 공급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체에 있는 뭐 때문이다?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아셔요?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뭐예요? 진토예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흙은 어마어마한 미생물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생물로 창조된 미생물 덩어리인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역시 뭐예요? 미생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행복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곡식과 과일과 채소 및 견과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발견된다.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뭐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없을 때는 우리가 혹시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어떤 병이 걸리지 않을까, 나는 이것을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기만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성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몇 커트를 제가 복사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요. 모든 단백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식물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결국 식물 단백질이 어떻게 된 것이다? 재활용된 것이다. 현미쌀과 브로콜리 2000칼로 브로콜리 하나면 뭐예요? 2000칼로리 우리의 하루의 영양소가 충분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백질은 식물을 통해 섭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섭취하라고요? 식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라. 그러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다? 식물만 합성할 수 있고요.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사람들이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이 닥터 밀턴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채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다 섭취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지구에서 가장 큰 힘이 세고 가장 건강하고 덩치가 큰 동물들을 한번 바라보고 그 동물이 무엇을 먹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질문을 합니다. 코끼리 어떠세요? 그렇죠? 아주 그냥 뭐 철저히 그렇죠? 그러면서 채식을 하면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극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건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건이 사실 저는 그 흰 밀가루와 또 여러 가지 흰 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 당을 이렇게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뭐예요? 케미컬, 이 화학, 방부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기만 안 먹는 게 건강식이 아니고 바로 건강한 상태의 음식을 건강한 방법으로 먹어야 그것이 건강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텃밭에서 갓 이렇게 딴 상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타임지에서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왜 당신의 DNA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아닌지 아십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DNA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걸릴 어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뭐 해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운동, 우리의 먹는 것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비건 다이어트가 자, 유전자를 몇 개나 더 변화시킨다고요? 500개 이상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뭐를 했는데 그냥? 채식을 했는데 유전자가 500개 이상 바뀐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 이 비건 다이어트입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인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 이 채식은 질병들을 막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방암, 심장암, 전립선암 등 다른 질병들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은 어떻게 시킨다? 비활성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우리의 그러한 건강, 특별히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그 옆에 영어 내용을 보면은요. 네네. 그 완전히 비건 생활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500개의 유전자가 바뀐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3개월 이내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석 달, 그러니까 3개월만 예, 비건, 예, 육식을 제한 건강한 채식 식단을 하게 될 경우에 유전자가 그렇게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채식이 아니고요. 비건. 비건. 이 비건 다이어트 그게 이제 채식이죠. 예. 채식인데 우유와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 채식. 네, 그러니까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예, 우유와 계란.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유전자거든요. 우리의 세포는 여러분 세포 핵이 있습니다. 274개의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우리 인체는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포 수는 3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세포에는 세포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염색체는 염색사로 되어 있고 ATGC라고 하는 4개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2003년에 전 세계는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DNA 유전자를 다 읽었다라고 그렇게 전 세계에 일제히 그러한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전자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염색사로 이렇게 쭉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이 휘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쌓여 있고 쌓여 있고 쌓여. 근데 요것이 지금 붙어 있죠. 그죠? 요거 붙어 있을 때는 DNA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것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DNA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메틸기 조그만한 노란색이 있죠. 이것을 메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 거 저거 있죠. 이것을 아세틸기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DNA 스위치를 켜고 끄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DNA가 활성화가 쫙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암세포가 생겼다.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DNA가 활성화 딱 되면서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다 해결이 되면 또 탁 닫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스위치가 알고 보니까 엽산입니다. 엽산. 이 엽산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아주 그냥 이 색깔 컬러푸드 있죠. 다양한 컬러푸드에 엽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암 발생을 이제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유전자와 그 다음에 암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 세포를 보게 되면 암 발생 유전자는 메틸화되어 있어요. 메틸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 그 엽산 덩어리인 스위치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암 억제 유전자는 탈메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유전자는 메틸기가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암 세포를 보니까 정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이런 이 메틸기 엽산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DNA가 긍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여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두 그룹의 쥐로 나누었습니다. 자, 한 그룹의 쥐는 엽산을 많이 보충한 먹이를 먹였고요. 다른 쥐에게는 엽산을 보충하지 않고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러한 먹이를 이렇게 먹였습니다. 자, DNA가 100% 동일한 아이덴티컬, 일란성 쌍둥이, 임신한 어미쥐 두 그룹에게 해서 새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러한 흥미로운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엽산이 충분하게 포함된 먹이를 먹은 어미는 갈색 털을 가진 몸집이 작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엄마는 아까 전에 비만이었다 그랬죠. 엄마는 살이 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이 비만 유전자가 활성화된 상태인데
엽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새끼를 낳았더니 뭐예요? 날씬한, 저기 보세요. 아주 날씬한 갈색 털을 가진 몸집이 작은 새끼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엽산이 결핍된 먹이를 먹인 그 어미쥐는 역시 이렇게 뚱뚱한, 예. 야,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먹는 음식이 뭘 바꿀 수 있다? 예, 우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에 관여하는 아구티 유전자, 이것에 영향을 끼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채식이 어떻게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치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탈리아 이 피렌체 대학에서 하나의 흥미진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 또 하나는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 아이들에게 이 변을 통해서 미생물 생태계를 이렇게 조사를 했고, 이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곡물, 콩, 채소 위주의 저지방식 식단을 먹였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업화된 도화지 사람들의 식단 어떤 게 있어요? 버거, 피자, 미트, 이런 종류의 어떤 식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더니, 조사 결과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채식을 한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박테로이드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짧은 사슬 지방산이 어떻게 해요? 몇 배 더 많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박테리아 구성도 훨씬 더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정말 이것도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세 번째,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고 산 이 시골에 산 아이들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몇 배 많았습니까?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장암 예방에 꼭 필요한 것이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대장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장 세포를 살리는 영양 공급원이며 대장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이 채식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진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우리가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영양소가 다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대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대장에서 이 식이섬유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누구의 먹이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좋은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유익균들이 그 대사 과정에서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이렇게 대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없애는 그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 결정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전 강의 시간에 했던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할 경우에 이런 미생물 생태계가 또 시너지 효과가 또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운동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네이처지에 난 것입니다. 자, 식단 변화로 자, 장내 미생물 총의 구조가 몇 퍼센트? 57% 변할 수 있는 반면 유전적인 변화로는 고작 12%만 변할 수 있다. 이는 식단이 장내 세균총 형성에 무슨 역할을 한다?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음식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운동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직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산재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치유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뭐예요? 운동도 특별히 맨발 걷기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가 만약에 메디컬 닥터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아마 연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2주 동안 식단을 바꿨어요. 2주 동안. 2주 동안만 식단을 한번 바꿔봤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고 흰 밀가루, 흰 떡, 그쵸? 흰 쌀 이런 거는 피하고 시금치, 상추, 케일 등의 잎채소와 아마식 가루 같은 곡류를 2주 동안 먹었더니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핵심 미생물이 저기 빨간색입니다. 프레보텔라. 자, 저 프로보텔라가 뭘 만든다고요? 짧은 사슬 지방산. 자, 그런데 2주 동안 실험했는데 지금 몇 배가 더 많아졌습니까? 몇 배가 더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하죠. 22배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설사를 하거나 가끔 이렇게 뭐 여행 갔다가 좀 안 좋을 경우에 항상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먹게 되면 상당히 금방 이 장내 균형이 각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이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의 그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변비가 나오거나 설사가 나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단기간에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유산균을 먹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입니다. 유익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또 시중에 팔고 있는데 그것은 이 미생물의 먹이만 따로 올리고당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도 효과 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두 개 같이 섞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메가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같이 해가지고 하나에 이렇게 한 포를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유산균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2주 정도 있다가 완전히 다 사라지더라.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불균형이 왔을 때 2주 정도는 충분히 다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드셔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식생활을 통해서 채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미생물들은 지속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렸을 때 제가 막 흙속에서 뛰어놀고 장난치고 그것이 어쩌면 어떤 균들은 평생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생활 개선과 운동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줄 때 궁극적으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건강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또 특별한 실험인데요. 건강한 인간의 분변에서 쥐에 이식을 시켰습니다. 건강한 인간의 분변을 쥐에 이식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식을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모든 수치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60%가 식단을 바꾼 뒤에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제가 읽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접지 이론에 대해서 얼싱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활성산소에 중합니다. 그렇죠? 자,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훨씬 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활성산소는 하루에 무려 몇 개가 생깁니까? 100억 개가 생깁니다. 약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예, 우리 몸속에 뭐 옛날에는 이제 100조 개라고 다 했지만 현재는 지금 과학자들이 약 30조 개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뭐다? 활성산소입니다. 자, 여기 지금 활성산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자연적인 원인에서 이렇게 생기고요. 환경적인 원인, 배기가스, 자외선, 중금속 뭐 이런 것들,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인 원인, 바로 뭐죠? 흡연, 스트레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음, 과식, 과로, 과도한 운동 때도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음식물 대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여기 세포에 보게 되면 저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세포 핵이 있고 세포 이렇게 겉표면이 있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 자동차의 엔진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요? 스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동차가 엔진을 켜고 앞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의 먹는 음식 중에 포도당을 주 원료로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대사를 합니다. 힘을 내요. 예,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반드시 없을 수 없는 것이 뒤에 배기가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대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가 영양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하루에 100억 개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맨발 걷기를 하고 오셨어요? 저녁 때 또 뭐예요? 약간 과식을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부부 이렇게 살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 하루에 100억 개면 여러분 1시간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생긴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정말 무궁무진하게 생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 표면을 공격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오는 거고, 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지? 폭삭 늙어 보이지? 이건 뭐예요? 활성산소가 많아서 세포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DNA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각종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활성산소를 우리가 중화시키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당뇨, 암, 노화, 아토피, 피부염 모든 병에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물주가 인간의 대사 과정에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들어 놓았겠죠. 그게 바로 SOD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마다 놀랍게도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간세포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간세포에서 그 다음에 또 여러 많은 장기에서 SOD를 만들지만 그것이 하루 종일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중화하기에 넉넉할 것 같습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음식, 항산화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OD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 이렇게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녹색콩, 버섯, 배추, 밀싹 이런 이제 음식들이 뭐예요? 항산화 식품으로 그러한 많은 우리의 스트레스로 생기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음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칼라푸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칼라푸드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우리 몸의 질병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SO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신선한 오이 깨끗하게 씻어서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그거 하나만 먹어도 스트레스가 좀 진정이 되는 것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칼라푸드를 통해서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뭐예요? 다시 산소와 또다시 뭐예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수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과일이 되게 좋은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통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과일을 먹으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고 저항성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과일이 좋다라고 해서 나 과일 먹을래 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그것을 갈아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통째로 이렇게 사과 껍질째 이렇게 먹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천천히 오고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과일, 자 보세요. 통사과는 저기 중간에 인슐린이 정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사과 주스를 딱 먹었습니다. 근데 쫙 올라갔다가 뭐예요? 쫙 떨어지죠.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째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껍질째 드시라는 겁니다. 껍질째. 그러니까 껍질에 거기 식이섬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 되겠습니다. 껍질째 가는 거는 어떤가요? 그거 이제 우리가 씹는 과정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씹고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러한 이제 우리의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뮤신이라고 하는 어떤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빨이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먹을 때 바로 뭐예요? 미생물의 그 소화 과정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뭐예요? 주스만 먹게 되면 훨씬 그런 것들이 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혈관의 노화를 또 막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떤 과일이에요? 통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뭐예요? 껍질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드실 수 있는 것들은 드시고 혹시 뭐 이렇게 조금 먹기 불편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과일을 한 60% 먹고 껍질을 조금 이제 이렇게 뭐 덜 먹더라도 그냥 껍질을 같이 먹으면 그것이 훨씬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당 대사에도 좋고 혈관도 훨씬 젊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우리가 건강 음식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렇게 정제된 건강기능식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흥미로운 것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치명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가 폐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폐암 환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기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당근이나 시금치, 고구마, 살구에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이때 이제 한창 유행했던 것이 녹즙기입니다. 이 당근을 어떻게 해서 먹자 이제? 당근, 시금치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막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건강 보조식품에서 폐암 억제제로 이것이 만약에 약으로서 승인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떼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묘안을 짜냈습니다.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10,000명, 1만 명씩 해가지고
위약을 먹은 사람과 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것을 먹은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폐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타카로틴은 won't reduce cancer risk. 자, 학술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 뭐예요? 예, 암의 발생을 줄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supplements of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의 영양 보조제를 먹었을 때, 자 보세요. does nothing to prevent heart disease.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는 lung cancer, 폐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may even be harmful to smoker.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베타카로틴을 뭐예요? 예, 보조제를 먹은 사람이 더 어떻더라? 해롭더라. 라고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딱 이렇게 보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이 플라시보,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지 않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이고, 검은 선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그 건강보조제를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렁캔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어떤 게 더 높습니까? 먹은 사람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걸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이것을 미생물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당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먹는 것이 좋아요? 꼭꼭 씹어서 침과 함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꼭꼭 씹어 먹는 그 과정에서 입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까 3만 요 정도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가면서 미생물들이 관여하면서 그 모든 영양분이 제대로 우리 인체에 흡수되고 또 필요한 모든 대사 과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약간 데쳐서 먹는 거 아주 괜찮죠.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과일과 그런 채소류 그대로를 이렇게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뭐와 연관이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운동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예, 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음식들, 예, 이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먹지만 결국 뭐의 먹이이기도 하다?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근데 그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면역력의 80%, 세로토닌 95%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질병들이 사실은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T세포가 죽어있던 잠자던 T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치유 효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균형진 건강에 대한 요 두 기둥, 이 뉴스타트에서 우리 엊그저께 우리 김철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뉴스타트의 양대 두 기둥은 음식과 운동입니다. 예. 근데 이 음식과 운동을 철저하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적절히 균형을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제된 성분을 먹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뭐예요? 버려야 된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비타민 C나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그냥 잠깐 이렇게 복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여러 영양소들이 합성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꼭꼭 씹어 먹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을 하는 것이 질병을 이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활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